대구 경북 12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첫 번째 문이과 통합 시험이자 두 번째 코로나19 시험으로 기록된 수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새 유통망을 찾는 농가가 지역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상주 농기센터는 이런 농민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일 0시 기준 경북에선 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산에선 확진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같은 학년을 검사한 결과 무더기로 추가 확진됐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HCN 금호세론의 방송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먹는 물 논쟁 해법은 없나 기획보도가 보도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대구 경북 12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올해부터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렀는데요. 전복은 기자가 수능 시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험 시간 1시간 전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속속 도착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수능인 올해도 지난해처럼 교문 앞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간간히 선생님과 담소를 나누며 긴장을 푸는 학생들도 보이고 입시 시간이 임박해 뛰어가다 잠시 가족과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고생한 거 노력한 만큼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모두 들어갔지만 자식을 시험장으로 보내고 돌아서는 부모의 발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나의 아들 준환아, 시험 잘 치고 그동안 고생했다. 오늘 확실하게 끝내자. 화이팅! 수험생들은 올해부터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국어와 수학도 선택 과목제가 도입돼 문이과 계열을 떠나 과목을 고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학생 선택권이 강화되긴 했지만 자연 계열 수험생이 수학 상위 등급을 휩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수능에 대구와 경북에선 지난해보다 1,200명 늘어난 수험생 4만 5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경북은 확진자 2명과 자가격리자 31명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받고 대구는 확진자와 접촉한 6명만 별도 시험실을 이용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18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 11명을 비롯해 포항 10명, 김천 4명, 구미 1명 등 모두 1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산에서는 지난 16일 확진자가 다니는 학교에 같은 학년을 검사한 결과 다음 날 학생 6명과 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김천과 성주 등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경북 지역도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기간이 당초보다 앞당겨집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요양병원 입소자나 종사자, 기저질환자 등은 추가 접종 시기가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됩니다. 또 50대와 경찰, 군인 같은 우선 접종 직업군은 5개월로 앞당겨지고 감염 위험이 큰 면역 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본 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전체 인구의 77.7%인 204만 2천여 명이 기본 접종을 마쳤고 추가 접종은 7만 4천 명이 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농가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말처럼 온라인 등 새로운 판로를 스스로 개척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시 함창읍에서 유기농 오이를 재배하는 서정덕 씨. 친환경 농법은 관행농법보다 손이 더 많이 가지만 공판장에서는 노력만큼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작물 품질에 자신이 있었던 서 씨는 직접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학교 급식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은 물론 이커머스 업체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판로가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오이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판매가 어려워지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혹은 이제 요즘 쿠팡이나 뭐 마켓클리 같은 대형 회사들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으로 갔죠. 상주시 내서면에 사는 유원주 씨는 요즘 1인 방송에 푹 빠졌습니다. 곶감철을 맞아 직접 말린 곶감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궁금한 점은 바로 알려줍니다. 직접 기른 농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법도 소개하며 전국의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습니다. 이제는 단골도 많이 생겨 해마다 먼저 농작물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옵니다. 오늘은 풀을 깎아요. 이런 거를 보여주지만 그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아 그렇구나. 이 시기에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풀약을 안 치네. 아 열매 속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구매로 주문으로 연결되지 않나. 최근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처럼 새 유통망을 찾는 농가가 지역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같은 농업인들의 수요를 파악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트렌드 흐름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똑똑한 정보화 농업인들이 농작물 판매에 능동적으로 나서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포항국제 불빛축제가 이번 주말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드론쇼와 미니 불꽃쇼 등 불빛의 향연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행사장을 중심으로 축제 방역도 한층 강화됩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만에 열리는 포항국제 불빛축제. 올해는 포항에서 희망의 빛을 띄우다를 주제로 감염병 사태 극복과 일상 회복의 소망을 담아 열릴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에 열리는 축제는 오는 20일 오후 6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300여 대의 드론과 불꽃이 결합된 드론 불꽃쇼와 미니 희망 불꽃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됐습니다. 현장에서도 보실 수 있게 불빛 테마존, 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미니 불꽃쇼, 희망 불꽃쇼라든지 그다음에 300여 대의 드론이 연출하는 드론쇼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불빛 테마존과 농수산물, 수공예품 판매 마켓 등도 열어 즐길 거리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방역에 대한 부담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개막식의 경우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를 받은 499명에 한해 행사장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과 행사장 메인 무대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시계탑 3거리부터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4거리를 전면 통제할 방침입니다. 1차 안심콜과 발열 체크를 한 후에 방역 스티커를 붙인 후에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PCR 검사 확인 후에 499명 정도 이래가. 그러나 해수욕장 일원을 벗어나면 실질적인 방역 통제가 어려워 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019년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모인 인파가 15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이번 주말에도 관광객 등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포항에서 치러지는 사실상 첫 대형 축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선 안전한 방역이 필수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18일)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에서 열린 2021년 3분기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HCN 금호 세로넷 방송의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먹는 물 논쟁 해법은 없나 기획보도가 보도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선 해당 보도를 취재한 HCN 금호 세로넷 방송의 김갑두, 이동욱, 오승훈 기자가 공동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구시와 구미시의 낙동강 치수원 활용 문제에 대한 갈등을 연속 보도하며 환경부와 지자체, 주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대안 제시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주시는 일상회복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합니다.
상주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상회복 추진단을 꾸리고 지난 1일부터 사회문화와 경제 민생, 지역 안정, 방역 의료 등 4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41건의 세부 추진 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로의 자연스러운 복귀를 지원하고 방역체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군의군은 오는 12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용 미생물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유용 미생물 마일리지 제도는 농사를 지을 때 미생물 활용을 높이기 위해 구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생물 구매 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에 미생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의군은 미생물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칠곡군 석적초등학교 소리빛 오케스트라가 5번째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공연은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과 헝가리 무곡 5번, 고장난 시계 등 클래식으로 구성됐고 2부는 걱정 말아요 그대, 지금 다시 하나 되어 등 가요로 진행됐습니다. 석적초 소리빛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9년 과천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령군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4,1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본 예산이 4천억 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번 예산은 체육관과 건강센터 등 생활 편익 증진 시설 건립과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고령군 의회는 군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오늘 20일부터 심사해 다음 달 13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자배구 김천 한국도로공사가 리그 1위 현대건설을 만나 세트스코어 0대3 완패했습니다. 17일 저녁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V리그 2라운드 현대건설과의 원정 경기에서 도로공사는 단 한 세트도 20점을 넘기지 못하며 공수에서 모두 현대건설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는 21일 홈에서 인삼공사를 상대합니다. 이상으로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